네,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경기도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이 된 장민수고요.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광역의회 비례대표 공개 경선을 통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관련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렇게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당 안에서 성장한 청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 안에서 성장한 청년이 이런 기회를 받고 또 책임감 있게 이런 직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 비례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드렸었고, 제가 선출이 되고 나서는 4년 동안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겠고, 또 그것이 인정받게 되면은 4년 뒤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로 저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넓혀보겠다. 네. 이렇게 이제 포부를 밝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목표나 꿈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을까? 또 어떤 일을 그 이후에는 하고 싶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좀 대학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26살에 이제 편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뭐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항상 그 사회 문제에는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좀 늦깎이로 들어가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활동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활동들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시민단체 활동이라든가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정당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넓은 범위에서의 정치에 오히려 관심이 있었고, 혹여 제가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한 곳에서 직업을 갖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선출직 정치인으로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친구분들이 뭐 대학 동기분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뭐 동네 친구분들도 그렇고 민수가 도의원이 됐어. 되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 친구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좀 뭐 자지러지죠.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랬던 친구로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뭐 응원한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도의원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는 잘 몰랐는데 일단 뭐 축하하지만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근데 대체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묻고, 그래서 이제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알려주고,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좀 세상이 바뀌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면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력을 언급 잠시 해드렸었죠.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이력이 청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데, 청년단체 활동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학 입시를 한 2번 정도 실패를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보다는 좀 다른, 제가 진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느낀 점도 많았고, 청년으로서 20대로서 대한민국에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참여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관련 활동들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쭉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다가 정작 이 시점에 제도권에 한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2017년부터 관련 활동을 했으니까 지금 올해로 지금 5년이 이제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5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아주 조그만 변화도 일으키고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제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려면 너가 나가라. 그렇죠. 예. 왜 너는 안 나가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고 저도 제도권 정치에 진출을 해서 이런 관련된 활동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키는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성 정치에 대비되는 기대를 받고 있는 청년 정치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보통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제 일컬어지시는 분들이 80년대생, 90년대생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산업화 세대와 이제 민주화 세대 두 축을 이루어서 진행되어 왔었던 정치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8090 세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다소 좀 자유롭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 정치가 보다 더 첨예하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보다 더 유연한 의견이라든가 유연한 활동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청년 정치의 좀 다른 점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아무래도 청년들이 나이라든가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성의 관점에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서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청년의 관점이 유의미한 관점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도 또 청년 정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청년 정치인 장민수 의원이 바라보는 그럼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되게 다양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네. 생각하고 다양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또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는 좀 성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성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정이 바탕이 저는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신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바탕으로 돼야 진정한 성찰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10년 동안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에서 결국에는 이 성찰과 반성이 없는 정치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더라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깨달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비단 어떤 큰 정치, 뭐 대선이나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 도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초 단위의 시정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어떤 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첨예한 문제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적인 어떤 정치 주체들 간의 교류나 협치가 이게 선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나아가기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급하게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정치권에서의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제가 바라본 정치권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정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두려움.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한 발자국 나아갔었던 경험들이 덜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였었을 때 크게 협상을 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어쨌든 단일화라는 큰 아젠다가 중요하고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현상들을 민주당 안에서도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결국에는 모든 정치 주체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자신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다 잘할 수 없는데, 그리고 분명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왜 인정하지 않지? 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 또 이런 의문들을 가진 국민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10년 후에도 정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10년 후에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좀 꼭 이루어진 세상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청년 비례로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 청년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참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참여, 그리고 이 청년들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1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조례가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가 최초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청년 정책들도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 것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왜 지원해 줘야 되지? 청년들이 왜 도움이 필요하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청년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고 그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년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4년간의 어떤 뿌린 씨앗이 좀 10년 안에는 좀 결실을 맺어서 또 청년들에게 그런 세상을 좀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년도 안 남았네요. 임기가 벌써 3년 한 반 정도. 시간 빨리 가는데, 임기 말에는 좀 어떤 정치인으로 많은 도민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저 비례대표 청년 정치인은 본인이 왜 도의원으로서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구나. 그래서 청년 비례가 꼭 필요하구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렇게 잘 전달하고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저렇게 잘 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치인들이 기성 제도권에 많이 진출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설득력을 가져다 준 정치인으로 저는 좀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도의회에 입성을 했지만 결국 청년들을 비롯해서 특히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을 넘어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치가 무엇일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꼭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